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도요. 대여 투쟁의 선봉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께서 네. 박민영 대변인 나오면 너무 좋다고 해주세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요. 이재명과 민주당 정말 그야말로 깔 게 많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이요. 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공공 부분 단기 근로자 그러니까 비정규직한테 수당을 더 주자. 공정수당을 더 주자. 정규직에 비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정규직보다 더 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근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근본 없는 네, 이야기. 우리가 근본이 없으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들이 다 그 예. 업무 직종상의 특수성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체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기업에서 임금 산정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체 가능성과 또 어떤 숙련공들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들을 그렇죠. 고려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또 임금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이미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저임금제라고 하고 아, 있죠. 예. 그래서 문재인 때 최저임금 급격히 올렸더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만 쫓겨났어요. 아, 맞아요. 임금 더 줄 바에야 가족 경영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경험칙적으로 확인하고 그 문재인 정부도 한번 20%대 올렸다가 깜짝 놀라서 예. 결과적으로 10,000원 못 만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공정수당이 그냥 이름만 바꾼 최저임금제에 그냥 가산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아, 그런 네, 거예요. 더 붙여주겠다. 그냥 예. 임금 더 주겠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기업인들 사용자들은 바보입니까? 임금이 비싸지면은 당연히 고용을 줄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거기는 한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정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정부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퇴직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네.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서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11개월에서 12개월을 일하면 공정수당이 무려 248만 원이나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할 때에 퇴직금을 못 주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여기다가 돈을 더 준다. 좀 이게 정규직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뭐 좋겠다마는 네. 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비정규직은 그럼요. 비정규직대로의 일이 있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의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은 돈을 더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하던 기업이 하던 고용량이 줄어드는 거는 부지의 사실이에요. 고용이 줄어든다. 오히려 고용이 그럼요.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들고 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거면요. 예.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타파를 해야죠. 이중구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은 너무 과도할 정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민노총 귀족노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근데 비정규직 노조들은 퇴직금 1년 일하면 똑같이 받아요. 네. 그런데 이 퇴직금 규정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호를 못 받는 어떤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 주겠다 그럼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규직은 사실 조금 더 오히려 이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 조치도 없고 그렇죠. 그냥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임금 더 주겠다라고 네. 하면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더 등 떠밀리는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 자체가 정말 옛날식 프레임 있잖아요. 사측은 기득권이고 노측은 피해자다 이 구도로 가는 건데 이제 예.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뭐 저희 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노동자 중에서도 귀족 노조가 있고 약자 노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족 노조 실컷 편들면서 정부가 임금만 더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저소득층 노조들을 위한 거냐, 노동자들을 위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때 정규직 비정규직에 예. 정규직을 해가지고요. 네. 사실은 비정규직에 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오면서 네. 그 불만이 많아요. 회사 가보니까. 부작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예를 들어 뭐 차량 운전하는 이런 네. 기사분들 비정규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정규직으로 해놓으니까 운전을 안 해요. 네. 운전 안 하고 사무실로 이 사무화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괜히 운전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 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사용자한테 직접 고용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밑에 있는 이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네.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비정규직 차별하지 말라면서 돈을 더 주겠다. 이건 뭐
그러니까 정규직들의 고용 유연성만 확보를 해줘도 예. 하지 말라 그래도 정규직 채용 늘릴 겁니다. 근데 음. 지금 정규직 한번 채용하면 기업 평생 책임져야 되는 구조고 그렇죠. 귀족 노조화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고 아까 문재인 때 정규직 예. 전환한 거 서울교통공사가 정말 부작용이 큰 사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도 예. 정규직 전환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이 너무 안정화가 되니까 자를 수가 없고 예. 태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일을 안 하고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 나왔던 게 노조 활동을 하면서 출근도 안 한 사람들이 5년 10년 동안 임금 타먹다가 면직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에 다 복귀됐습니다. 아. 정권 바뀌자마자 다 복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무슨 뭐 노인 요금을 무슨 뭐 부과를 하겠다, 뭐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뭐 금지하겠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다 정규직 돼가지고 지금 임금 구조 때문에 적자 예. 누적되는 거거든요. 정말 종합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지금 해결 방식인 겁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인도를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네. 인도 사례를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확대해야 된다. 순이익의 2% 정도는 무조건 사회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도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네. 하면서 이 일반 기업한테도 돈을 내놔라. 돈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삥뜯기 하는 거죠. 삥뜯기. 아, 소위 예, 삥뜯기다. 진짜 이 기업 삥뜯기가 이것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최근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한다 그래서 아, 그 예.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다 주식 소각해서 주가 올려라.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인들 불러다가 일자리 만들어라. 맨날 그 다그치고. 정작 법인세는 또 높였지 않습니까? 예. 노란봉투법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기업들 경영도 못하는 상태가 됐고 그렇습니다. 다 파업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아, 맞아요. 그냥 사고 하나 나면은 아예 건설 중단시켜야 돼요. 일은 다 못하게 만들면서 심지어 반도체 지금 우리 특례법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만들면서도 52시간 근로유예도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다 지금 일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만들어주면서 세금 더 걷고 무슨 더 일자리 만들라고 다그치고 자사주 소각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경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쿠팡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쿠팡도 영리하게 하는 거죠. 아니 기업들은 당연히 출구 전략을 찾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옥죄기만 하면은 당연히 해외 지금 게임 회사들도 다 일본 가 있잖아요. 법인세 10%대밖에 안 걷는데. 그렇군요. 네, 그럼 도망간 기업들 우리가 불러와할 생각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해야. 그렇죠. 네, 우리가 구색만 우리나라 기업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법인세 내고 그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해야죠. 의미가 있는 건데 리쇼어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기업들 불러와도 모자랄 판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요, 또 선진국과 비교해서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모든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재명이 나서서 이제 일자리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그거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세금이죠. 세금. 세금이죠. 그리고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예. 형용 모순이잖아요. 아, 형용 모순, 생산적인 네. 공공 일자리. 공무원 조직이 생산적인 거 보셨습니까? 그러게 공무원은 말입니다. 규제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커질수록 시장 자율성은 작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때 똑같이 했잖아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맞아요. 뭐 창설한다. 대학교에 불 켜진데 불 끄러 다니고 뭐 예. 담배 꽁초 주우러 다니고 그렇죠. 별의별 일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네. 그래서 그때 민간에서 지출하는 이 임금보다 공공 임금 지출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초월을 한 그게 문재인 정권 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규제공화국 된 거 아니에요. 예. 기업들 자율성 다 떨어지고 다 정규직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다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 망가지고 지금 그랬던 거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다.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업들이 중국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했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배달하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배민이라든지 뭐 쿠팡이츠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싸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지금 9 to 9이에요. 네. 9시부터 9시까지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지금 일본도 다시 우리 일하자 해가지고 기업들을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만 무슨 노란봉투법이니 기업 만들어가지고 노조 요즘 파업하는 거 보세요. 네. 좀 이익 있으니까 이익 그거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럼 손해 볼 때는 같이 손해 볼 겁니까? 제 말이요. 예. 아니, 그거를 이사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노조들이 네. 이사들은 성과급 받고 다 그 할당 배당 받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럼 본인들이 주식을 사면 됩니다. 아. 주주가 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근로자가 뭡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고 대신에 성과가 없을 때도 임금 안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임금 받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들은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났을 때 더 많은 리워드를 받는 겁니다. 이거 경제 상식이잖아요. 경제 상식이죠. 네, 주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직접 근로자로 참여하진 않지만 내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나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득을 보면 같이 이득 보는 거고. 예. 근데 근로자들은 근로 안정성은 취하고 싶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은 하기 싫고, 아무튼 회사가 잘 되니까 우리 성과급 무슨 뭐 순이익의 30%씩 현대는 달라고 했다던데 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파운드리 생산량 반토막 예.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만, 그다음 미국의 이런 플랫폼 기업들 반도체 회사들은 노조 없어요. 노조가 말씀하신 없군요. 것처럼 노조 없습니다. 9to9으로 일하고요. 그리고 52시간 규제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다른 나라들은 정말 이게 산업 발전과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발전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분방하게 경제 활동하는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노동도 못 하고 네. 또 막상 또 이제 노란봉투 생기니까 또 성과급 달라고 또 파업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올라갔다고 지금 뭐 영원히 주식 올라갑니까? 사이클이라고 하는 사이클. 그래서 사이클. 안 됐을 때를 위해서 기업이 사내유보금도 가지고 그렇죠. 있고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벌 때 닦아 쓰겠다는 진짜 완전 이 졸부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이게 기업 경영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국가 경영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정말 좌파들은 우리 집권했을 때 오늘만 살자 이 습성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좌파 예.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것이 바로 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예, 안타깝습니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부동산 개발을 좌파들이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개발하면 그 근처에 집값까지 올라간다. 부동산 개발 자체를 하면 그 돈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그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손해가 나면 손해는 다시 환불해 줍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부동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네. 환급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익이 나면 가져가겠다. 이 좌파식 마인드. 지금 기업도 이익 되면 2% 무조건 내라. 공공에서 일자리 만들어라. 그리고 뭐 노조가 나서 가지고 돈 내놔라. 이게 이재명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재명 아닙니까? 아, 실제로 부동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옥죄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은 규제가 너무 많아요. 뭐 초과이익 환수제가 예. 어쩌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어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건설해봤자 이득을 제한을 시켜놓으니까 상한선을 제한시켜놓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죠. 아, 그렇죠. 네. 사업을 못 하죠. 더군다나 지금 뭐 환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니까 단가가 엄청 올랐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예.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건설 현장업 특성상 사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고가 나면은 공사 자체가 올 스톱이 돼 버리니까 예.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 비싸, 리스크 많아, 힘들게 지어놨더니 지어놓고 보니까 초과이익을 환수를 하겠다느니 아, 분양가 그렇죠. 뭐 상한제를 결정하겠다느니 누가 건설을 합니까? 지금 10대 기업들 다 올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식으로 가면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이런 식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두 기업 SK 하이닉스와 삼성인데 삼성 노조가 또 나와가지고 이재용 회장 집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 집 앞으로. 이게 언제적인 수단입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그래서 주주들이 맞불 집회를 하러 이재용 회장 집 앞으로 간다는데 회장 집에 가면 뭐합니까? 주식회사라면서요. 주식회사. 야, 진짜 황당합니다. 아니 그 근로자들도요. 엄밀히 따지면 주주들이 고용한 겁니다. 그렇죠. 주주들이 고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를 주주들이 우리와 왜 지분이라고 음. 합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주권의식을 그렇죠. 갖고 우리 지분을 가지고 예. 잘 되면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이고 잘 안 될 때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이게 우리 지분구조 법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렇죠. 인격체를 인정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예,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기업을 운영하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들이 있고 고용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용된 사람들이 주주들에 맞서고 어떤 그 이사들에 맞서가지고 우리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면서 파업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정말 바로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수십 차례나 제의요구를 했던 그 그러니까요. 법안 기어이 통과돼서 지금 이 지경 됐죠.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진짜 이재명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얼마나 이 삼성 노조, SK 노조가 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이 보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소액 주주가 400만 명이 넘고 국민연금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노조 니들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도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예. 또 기업 경영을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법인이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용 일가의 소유도 아니고 근로자들의 소유도 아니고 예. 수백만 주주들 그리고 400만 주주, 네. 국민연금, 우리 그렇죠. 연금도 녹아 우리 있는 다- 거예요. 저희도 지금 다 이 시청자분들도 예. 다 지금 삼성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성과냈으니까 우리에게 전부 나눠달라. 노조가 야, 정말 15%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출액의 15%, 지금 현대는 순이익의 30%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다 닦았으면은 그런 반도체 사이클 없고 진짜 힘들 예. 때 기업이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내놓을 겁니까? 성과급 어, 내놓을 거냐고요. 작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런데 네.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이란 작자는 네.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없죠. 이재명이란 작자는 말이죠. 예. 이 끝까지 노조 편을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을 뿌리겠다 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어제부터 나눠주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으로 지난번에 경제에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것처럼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줘서 경제회복 불씨 파급 효과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하루 만에 3,1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그 26.2조 원 추경안에 한 2조 3조 정도를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위 70%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하위 70%. 저는 하위 70%란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30% 빼고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위 전부를 70%. 주겠다는 거야. 전부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재밌는 게 좌파들이 예전에 돈 뿌릴 때는 이름 짓는 성이라도 보였는데 예. 뭐 민생지원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상생지원금이다. 네. 이름 짓는 성의도 없어요. 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네. 고유가 피해를 하위 70%만 받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예 차라리 제가 무슨 뭐 배달업체들이나 아니면 뭐 어디 운송업체들 같이 진짜 직접적으로 유가 직격탄을 맞는 직종들한테 준다 그러면 그렇죠. 이해를 이름이 어쨌거나 적어도 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고유가 피해 지원금 물론 뭐 기름 쓰고 뭐 이제 난방 떼고 하면은 다 우리들도 다 기름값 피해를 받긴 하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하위 70% 줄 게 아니라 유류세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덜 걷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우크라 전쟁 벌어졌지만 유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예. 근데 유가는 잡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돈 뿌리겠다고 하니까 예. 2중 3중급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게 보니까 지난번 민생회복 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이 오늘. 그러면 그 불씨가 살아났는데 왜 불이 안 됐습니까? 제 말이요. 예? 지난번 줬던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불씨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 파급 효과. 불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꺼지는 아이고, 겁니까?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네. 작년 4분기에 우리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물가 폭등하고 지금 환율 1,500원 왔다 갔다 하고 뭐가 회복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문재인 때부터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예. 경제의 마중물이다. 경제의 마중물인데 마중물이 도대체
물이 아. 되는 겁니까? 언제 큰 물이 돼서 나타납니까? 그 마중물이 아직도 있고 경제 불씨가 살아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돈을 푸는데 돈을 풀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물가 올라가잖아요. 물가 지금 잡겠다는 겁니까? 물가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국가 부채가 문재인 때 5년 동안 400조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누적된 정부가 음. 만든 부채보다 문재인 5년 동안 만든 부채가 더 그래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해 국가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만 20조가 넘습니다. 이자가 이자가 20조인데 20조, 이자. 이자가 20조인데 추경을 26조가 말이 됩니까? 세금이 더 거쳤으면은 빚을 갚아야죠. 예. 당연히. 근데 그 빚 갚지 않고 그거를 지금 세금 더 걷었다고 하면서 지금 추경도 한 거고 문제고. 이거 이재명 들어와서는요. 문재인 때보다 더 가팔라졌어요. 예. 지금 집권 이제 2년 차긴 하지만 1년 안 됐잖아요. 집권 1년 차 때 100조. 지금 자. 올해 또 100조. 빚이 정부 네. 부채가 매년 100조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무슨 피해를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고민해서 나중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뿌리겠다는 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 돈 뿌리겠다. 이 그렇죠. 얘기로 들어야 되겠죠. 네. 지방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좀 들어보는데요. 지금 AI 수석 하정우라는 사람 탤런트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는 하정우라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부산 북갑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박민식 후보도 우리가 띄고 있는데 맞습니다. 빨리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박민식 후보한테 줘야 돼요. 공천을 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럼요. 맞불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 나온 사람 김남국도 어제 공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도 받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다 청와대가 자기 자리 그러니까 배지 하나 달라고 들어간 이 총선용 이력 아니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재수 같은 사람들도 장관 달고 바로 해수부 그냥 아. 때려치고 나와서 부산시장 출마하고 그렇죠.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음. 출마한다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AI 수석도 10달 동안 무슨 AI 관련 실적을 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 말이 AI가 뭔지는 아세요? 행정을 하겠다고 들어갔으면 예. 최소 1, 2년은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 평가를 받은 다음에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든 말든 이게 사실 우리 공직자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성과도 없고 심지어 연고도 없습니다. 이분은 사상구 사람이에요. 사상구 출신이군요. 네, 사상구와 북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군요. 같은 부산이라고 같은 부산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서울도 지역구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연고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차출해가지고 지금 성과도 못 낸 상태에서 아무튼 청와대 출신이니까 찍어달라. 이거 얼마나 지역민들한테 무례입니까? 근데 지역민들한테 무례 얘기 나오니까요. 네. 그거 한동훈도 무례 아닙니까? 아이고 한동훈이 한 달 전만 해도 예. 대구가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라 그랬어요. 대구가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란 분이 부산에 네. 왜 갔습니까? 이게 배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아주 갈아타기도 잘합니다. 메뚜기처럼. 예. 그리고 한동훈 씨 그 북구 주민께서 구포초에서 말씀 네. 잘하셨습니다. 담백한 팩트잖아요.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네. 왜 여기 저러고 있냐? 구포초 나왔냐? 박민식 장관은 구포초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이 행사 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고 동문인데 그렇죠. 한동훈 씨는 뭔데 와 있습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개업도 했잖아요. 변호사 근데 등록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삼성동에 했어요. 삼성동에 했어요. 강남에 했어요. 북갑 살겠다더니 한 달 전에 대구 가서 정치 고향이 어쩌고 변호사 등록은 또 북갑 살겠다더니 강남에다 하고 예. 또 정작 본인 파라군 출신이고 타워팰리스 살고 그렇죠. 이게 지역 주민들 이게 우롱하는 거 아니면 뭡니까? 완전 농락하는 거죠. 그런데 배현진은 한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예. 서울시 공천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난리 났죠? 그럼요. 우리 당의 유수한 젊은 재원들,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들 예. 탄핵 반대. 우리 당 당론 탄핵 반대였잖아요. 예. 탄핵 반대 열심히 했다고 다 잘랐습니다. 다 컷오프 시켰어요. 배현진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 예. 최인욱 의원, 김규남 의원 같은 정말 30대 재원들 전부 컷오프되고 다 기자회견하고 지금 구청장도 무슨 이은혜 그 계곡살인 사건 변호한 예. 우리 지도부가 이거는 좀 재검토해봐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렇죠. 너 죄카살인 변호했잖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에서 공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구청장 지구 후보자는 이중 당적자예요. 민주당 당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서울시당 지금 공천을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부산 가서 지금
그 사진 SNS 사진 보세요. 예. 완전 박정훈 의원이랑 거의 바캉스 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 이게 뭐 바람 하는 쐬러 갔어요. 겁니까? 바람 쐬러. 이거 뭐 하러 가는 겁니까? 한동훈한테 정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장동혁 대표를 안 도와주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네. 또 조중동이야 MBC, KBS, SBS 전부 장동혁 대표를 때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MBC가 또 추경호 이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 네. 내란 피고인 추경호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고. 이게 MBC입니다. 이게 MBC예요. 그런 식이면 우리가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피고인 이재명이죠. 피고인 이재명. 왜 피고인 이재명이라고 안 네. 합니까? MBC는요. 그럼요. 조선일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피고인이지만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입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언론사들은 어쨌거나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고인이라고 해줘야죠. 피고인이라고요. 역지사지 이거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소된 건 맞지만 예. 어쨌거나 지금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라고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을 버티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들면서도 가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바로 네. 배현진, 한동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 보기도 싫다, 짜증난다, 지지부진하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생기면 빌런들이 있으면요. 예. 그 빌런들을 퇴치하는 히어로가 필요한데 장 대표께서 히어로가 되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예. 가지고 당원들께서 그렇죠.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갇혀본 권성수 부장판사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당원들께서 이제 그걸 답답해 하시는 거죠. 제발 그만 싸우라는 말은 싸움 안 나게 분탕 치는 사람들 좀 잘 정리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못하니까 지금 지도부도 같이 좀 아쉽다. 아쉽다. 얘기 근데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리를 곧 하지 않을까 생각이 해야죠. 듭니다. 네. 예. 근데 박민영 대변인 통해서 듣는 얘기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리를 곧 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저희는 대여투쟁 이렇게 깔게 민주당 깔게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한동훈계는 뭐하러 장동혁 대표만 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지금부터요. 국회의원이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과 이재명만 깐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